第二助理裁判来自卡塔尔阿尔萨马里。The second assistant referee is Fadel El Shamri from Qatar. 第四官员来自中国陈颖豪。The fourth official is Shen. 중국은 현재 월드컵 예선 2연패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선수의 퇴장으로 11대 10에 유리한 경기조차 역전패당하는 모습에 경기장을 찾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반 감독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경기를 뛴 우레이 역시 교체에 불만을 드러내며 욕설까지 날렸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전부 감독에게 몰아가며 우레이, 이반 감독에게 불만 표출, 교체 당시 고개 흔들며 욕설, 어떻게 반격하려고 나를 바꿔라는 기사에는 우레이는 주장으로 선발 출전해 헤딩으로 골대를 맞추기도 했다. 축구대표팀은 여전히 수비와 역습이 필요했다. 우레이가 가장 잘하는 것도 수비와 역습이었다. 하지만 경기 70분, 이반 감독은 우레이를 교체했다. 교체되어 나가는 우레이는 결국 불만을 드러냈다라며 사우디전에서 보인 우레이의 환상적인 실수들은 잊은 듯 감독을 향한 불만만 드러냈습니다. 팬과 선수뿐만 아니라 기자들마저 노골적으로 이반 감독을 비난했는데요. 사우디와의 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이반 감독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是否会在这场比赛之后选择下课？谢谢。 对于我们来说，小组的目标是小组前4，进入下一阶段的再进入下一阶段的小组赛。我们现在朝这个目标还在努力，而且还有8场比赛。我们这一场作为第2场比赛的表现也比上一场更好一些。我们也对球队有更大的希望。 사실상 사퇴하지 않겠다는 발언이었고 중국의 매체들은 이반 감독을 향해 분노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민일보 중국 축구협회에 성적 부진 이반 감독의 즉각 해고 강력히 요구라는 기사에는 여론은 대체로 감독을 교체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만약 축구협회가 계속 이반을 감독으로 둔다면 10월에 있는 2차례 월드컵 예선의 결과는 더욱 암울할 것이다라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남기는가 하면 이반 사퇴 거부하고 선수들에게 책임 전가, 기자들 조기 퇴장하며 항의, 위약금을 위해 체면도 버렸다라는 기사와 중국 축구의 패배, 이반 감독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에는 기자들은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했고 팬들 역시 사퇴를 외쳤지만 이반 감독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명히 패배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넘겼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기자회견은 계속 진행됐지만 많은 기자들이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다라며 당시에 불쾌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경기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감독을 바꿔왔는데요. 10년 동안 임기가 가장 길었던 감독은 825일의 리피 감독이었고 가장 짧았던 감독은 칸나바로 감독으로 임기가 겨우 49일에 그쳤습니다. 감독을 아무리 바꿔도 나아지지 않는 중국 축구에 중국 축구 왜 항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가? 0대7 일본 참패에서 1대2 사우디 패배까지 중국 축구의 쓰라린 교훈이라는 기사에는 솔직히 중국 팬들이 불쌍하다. 매 경기 큰 기대를 안고 축구대표팀을 응원하지만 매번 실망한다.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국제대회 거의 모든 경기에서 패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강팀이나 유럽과 남미팀이 중국과 마주하면 항상 놀림을 받는다. 해외 축구 팬들은 중국 축구는 마치 연습 경기 같아서 벤치 멤버로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라며 패배뿐만 아니라 조롱에도 익숙해져야 하는 중국 축구 팬들의 안쓰러움을 전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축구가 망해가는 이유를 감독이 아니라 선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끔찍하다. 이게 국가대표라니 믿을 수가 없네. 골키퍼 없어도 안 들어가겠다. 진짜 내가 차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나랑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슈팅 훈련 보니까 경기 안 봐도 수준을 알겠네. 수비 연습이나 하는 게 좋겠어. 슛 기회는 없겠다. 아마추어라고 해도 믿겠네. 도대체 왜 중앙으로 패스를 안 하는 거야? 국가대표팀은 달리면서 10m 이상 패스나 슈팅은 불가능해. 30m나 뛰었어. 더 이상 못 뛰겠어. 초등학생도 신체 검사에서 60m는 뛰어. 상대한테 뺏기지 않으면 좋은 플레이야.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마. 이미 20m나 뛰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라이브로 보는데 진짜 열받는 장면이었어. 이번 경기에서 그가 실수하지 않은 유일한 패스야. 개인기. 우레이는 잔디랑 공을 의심했지만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제한구역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힘 풀렸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선 영상처럼 슈팅 능력 부족, 스피드 부족, 결정적인 장면에서 스트라이커의 실수 등 선수들의 기본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훈련 힘들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중국 대표팀의 훈련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농구 훈련인가? 우리 아들도 유치원에서 매일 이러고 놀아요. 이런 기밀 영상이 어떻게 유출된 거지? 너무 위험한 훈련이라 부상 위험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건 어떤 방송국 예능인 거야?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영상 보고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 중국의 매체에서는 선수들의 태도에도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중국 축구, 겉모습만 화려, 실력은 저조. 투혼 일깨울 필요 있다라는 기사에는 논란이 된 사진과 함께 축구대표팀의 옷차림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수들은 연봉에 걸맞게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축구대표팀도 모두가 기대하는 승리를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다.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비해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자칭강팀 중국 남자축구, 기름진 얼굴과 뱃살, 느린 속도와 허술한 수비라는 기사에는 최근 인터넷에서 한 네티즌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저 남자 축구 선수들 좀 봐. 다들 기름기에 번들번들하고 유행하는 코수염에 늘어진 뱃살이 출렁거려. 이 날카로운 말은 중국 축구의 약점을 꿰뚫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남자 축구 선수들의 신체 측정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일부 선수의 체지방률이 국제 우수 선수의 평균 수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마도 이것이 경기에서 빠르게 뛰지 못하고 잘 차지 못하며 수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라며 중국 축구 선수들의 비정상적인 수준을 알렸습니다. 특히 축구 대표팀의 실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유 4가지에 주목하자라는 기사에는 1. 기본기가 매우 부족하다. 패스와 슛은 말할 것도 없고 공 받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 2. 환경이 너무 안락하다. 연봉이 높고 부상당할 만큼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 경기도 그저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 3. 국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극히 적고 다른 리그와는 동떨어져 있어 다른 리그의 강도에 맞추지 못한다. 4.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 오랜 문제다. 같은 아시아인 한국과 일본은 왜 더 잘 뛰고 더 잘 싸울까? 그 이유는 그들은 근육이 있고 신체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때문이다라며 조목조목 중국 축구 선수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최근 부진은 명확히 해결할 답이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는 축구협회의 문제지만 중국의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는 상황인데요. 답이 없는 중국 축구 선수들을 보며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독 탓만 할 수는 없어. 감독도 피해자야. 감독 문제일까? 어떤 감독으로 바꿔도 똑같은데. 이반 응원해. 이반이랑은 관계없어. 감독은 최선을 다했지만 무력함을 느꼈을 거야. 안타깝네. 올 땐 다들 좋다고 하더니 몇 경기 뛰고 나가라고 하고 무한반복인 거지. 해고하지 마. 그 돈 쓸 필요 없어. 감독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지만 감독 바꾼다고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은 누가 와도 국가대표팀 못 살려. 왜 아직도 감독 바꾸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누군가한테 책임 떠넘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반이 오기 전엔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력이 좋았었나? 각자 생각해봐. 다들 문제가 뭔지 알잖아? 국가대표팀 훈련 강도 보면 알 수 있어. 예전엔 근육질의 복근도 있었는데 지금은 복근도 없고 배만 나와 있잖아. 기술도 없고 체력도 없는데 무슨 수로 이겨? 지난번 한국이랑 경기했을 때가 특히 인상적이었지. 80분 뛴 손흥민한테 막 경기장에 들어온 중국 선수가 20m나 앞서 있다가 공 뺏겼잖아. 이번 경기에선 우레이 책임도 크다고 봐. 노마크 찬스 때 2번 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미끄러졌잖아. 나는 이반이 일부러 경기 지고 해고되고
협회한테 보상금 받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 어떤 감독도 자신의 명성을 걸고 도박하지 않아. 이건 감독 문제가 아니야. 중국 선수 중에 드리블로 3명 이상 제칠 수 있는 선수가 있긴 해.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돌파되는 선수가 있어. 실력 없어 불안하니까 상대가 10m 떨어져서 압박해도 다들 당황해. 어제 경기 다 봤는데 중국 선수는 5초도 못 넘기고 볼 뺏기더라. 축구는 잘 모르는데 축구 감독이 맨날 바뀌는 건 확실히 기억해. 클럽 지금 집에 있나? 클럽 씨, 우리 좀 그곳으로 데려가줘. 돈이 없어. 돈은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오기 싫어할 거란 거야. 매번 감독 탓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네. 어젯밤에 교체 늦게 해서 진 건 감독 문제야. 11명이 10명 상대하고도 졌으니까 선수들 문제도 심각하고. 중국 축구는 반성을 좀 해야 돼.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국가대표팀이 시원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선수들은 이미 철밥통이 됐어. 지면 감독 탓이라고 감독 바꾸고, 선수들은 연봉으로 수십억씩 받으면서 열심히 뛰지도 않아. 축구는 한 나라 전체 국민의 품격, 정신적 소양, 신체적 소양을 반영해 한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고 단결력을 상징하지. 중국 축구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nny to Madders. James Maddison. 손흥민 선수가 지난 영국 매체의 비난에는 멀티골로 평가를 뒤집더니 이번 주장을 바꿔야 한다는 비난에는 멀티도움을 기록하며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2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홈 경기에서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3대1 역전승을 거뒀고,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멀티도움의 맹활약으로 팀 연패 탈출에 기여하며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는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하면서 아쉽게도 기대하던 코리안 더비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인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은 영국 현지 매체의 찬사까지 이끌어냈는데요. 축구 전문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는 8.3점, 소파스코어는 8.7점으로 두 업체 모두 경기 최고 평점을 줬고, 풋몸 역시 경기 최고 평점인 9점을 주며 손흥민은 2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동안 37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32개의 패스를 성공했다. 심지어 기회 창출은 무려 7번이나 성공했다. 상대 박스 내 터치가 7번이란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라며 찬사를 보냈고, 풋볼 런던은 항상 위협적이었다라며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낸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전반 10분 오른발 슈팅 단 하나에 그쳤지만 골 욕심 대신 동료들의 슈팅으로 연결된 키패스만 무려 7개로 전반 28분 존슨의 골과 후반 40분 메디슨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리그 통산 63, 64호 도움을 기록하며 EPL 전체 도움 랭킹 공동 18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매체 역시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꺾다. 2개의 도움으로 역전을 이끌며 손흥민이 토트넘 대 브렌트포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 손흥민, 프리미어리그에서 63개의 도움 기록하며 토트넘 역대 도움 순위 2위에 오르다 등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7만 관중 앞에서 손흥민 대활약, 7개의 환상적인 키패스, 프리미어리그 10년 동안 122골, 64도움 기록이라는 기사에는 7만 명이 손흥민의 폭발적인 모습을 지켜봤다. 평범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가 실제로 손흥민 단독 쇼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브렌트포드를 상대한 손흥민은 비록 직접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7번의 키패스로 관중들을 신나게 만들었다. 한국의 슈퍼스타는 수만 명의 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위상을 증명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 경기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손흥민의 환상적인 패스였다. 토트넘의 주장은 자신이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손흥민의 패스는 모두 신의 한 수였지만 동료들은 그의 노력을 낭비하며 여러 번의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라며 이번 경기에서 보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영국 매체와 팬들의 비난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 팬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한 방 날려줄 만한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했을 텐데요. 비록 토트넘은 경기 시작 불과 23초 만에 브렌트포드의 환상적인 골로 뒤처지긴 했지만 지난 경기들처럼 측면에 머무르는 대신 중앙으로 자주 이동해 공격 상황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역전에 성공하게 됐는데요. 중국의 매체 역시 토트넘의 승리와 함께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토트넘 경기 시작 23초 만에 실점, 은베모 사이드킥으로 득점, 토트넘 홈에서 0대1로 뒤처지다. 솔랑키 전반 8분 추가골, 토트넘 홈에서 브렌트포드와 1대1 동점 등의 기사로 경기 상황을 알렸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로 역전에 성공하자 중국 매체들은 곧바로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63의 도움으로 토트넘 역대 2위 기록 1위까지 4개 남다. 토트넘 역전, 손흥민의 도움, 존슨 좁은 각에서 골 성공하며 2대1로 리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연속 1분골 기록한 최초의 팀 브렌트포드 결국 역전당하다 등의 기사로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과 경기 내용을 알렸고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어시스트가 성공하자 시즌 첫 골, 손흥민 정교한 패스로 도움 기록, 메디슨 침착한 칩샷으로 골 성공. 토트넘 브렌트포드를 3대1로 이기며 2연패 마감. 손흥민 어시스트 2개, 솔랑키와 메디슨 첫 골 기록 등의 기사로 빠르게 경기 내용을 알렸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중국의 매체에서는 단일 경기 7개의 키패스 기록,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단일 경기 키패스 개인 신기록 수립이라는 기사로 손흥민 선수의 대기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던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가치를 증명한 이번 경기를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귀환. 마지막 몇 분 남았을 때까지 손흥민은 계속 달리면서 압박하더라. 그 모습에 진짜 감동받았어. 마지막 2분 동안 손흥민은 끝까지 전방 압박을 했어. 이런 태도랑 체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소니팀, 소니의 위대한 성과. 매경기 마법을 보여준다. 인품도 실력도 전부 훌륭해. 아직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세계를 빛내고 있어.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1위로 만들어줘.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중국인이면 참 좋을 텐데. 원래 중국인이야. 또 쓸데없는 소리. 소니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완전 힘같은 존재였을 거야. 메시나 호날두랑 동급이었겠지. 아, 남의 집에 보고 있자니 부럽고 질투나고. 내애 다시 보니 그만 생각해야겠다. 생각하면 마음만 괴롭지. 우레이랑 손흥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레이가 아무리 부족해도 중국인이잖아. 비교할 수 없지. 각자 가진 장점이 있으니까. 손흥민, 슈팅력과 볼 컨트롤이 좋음. 우레이, 중국 표준어와 상하이어를 더 잘함. 날카로운 분석이네. 감탄했다. 아시아 역사상 독보적인 1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도우만까지 겨우 3개 차이야. 이번 경기에서는 기회가 거의 반반이었지만 슈팅 없이 거의 패스만 했어. 올해는 분명 팀에서 1위를 할 것 같아. 진짜 엄청난 실력이야. 손흥민은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네? 아시아 1인자 역시 대단해. 손흥민, 아시아의 독보적인 존재. 손흥민은 정말 사심없이 뛰면서 경기 전반으로 위협적인 플레이를 했어. 클루셉스키 컨디션도 좋아 보였고 공격 축구는 역시 보기 좋더라. 손흥민 진짜 환상적이었지. 아시아 1인자라는 칭호가 확실히 어울려. 올해 토트넘 성적이 제발 좋았으면 좋겠다. 소니도 아직까지 전성기고 팀도 완벽하고 감독 실력도 좋은 것 같아. 메디슨이랑 손흥민은 역시 다른 선수들보다 한 단계 위야. 토트넘이 부상 없이 이 멤버만 유지한다면 6위 이상 4위 경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손흥민 별로였어. 어시스트 2개로는 부족하다는 건가? 손흥민 경기력 장난 아니던데. 손흥민 진짜 좋아. 나도 그렇긴 한데 최근 몇 경기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럼에도 아시아의 자존심. 토트넘 이거 완전 수비 형편없네. 수마랑 사르만 놓고 봐도 엉망이고. 기회는 많은데 결정력이 영 부족해서 승점 챙기기도 힘들어. 유럽 사람들에 비하면 아시아 사람들의 겸손함이 소니의 어시스트를 더 많이 만드는 거라고 봐. 이렇게 잘하면 분명 우승 트로피도 많겠지? 자기 위안이나 하는 이런 조롱은 할 필요가 없어. 아쉽게도
토트넘에서 9년이나 썩었어. 우승 없는 왕이어도 이미 프리미어리그 전설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